트럼프 바로 앞에서 북핵과 평화를 거론하며 종전선언을 압박해버린 한국입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과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거론하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확실한 신뢰의 증표인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발언에서는 미국도 북한도 나무라거나 지적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정권붕괴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들으면서 이 연설을 보고받고 난 뒤 트럼프와 폼페이오, 에스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미국의 안방에서 미국을 나무란 것인데 그깟 발언이 뭐 대수냐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북미 양국의 일이고 북미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말했습니다. 직접 당사자지만 제3자적 위치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고 유엔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은 유전선언 협정문의 서명 당사자가 미국 장성이지만 유엔군 대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종전선언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유엔 사령관은 미국이 정하도록 1950년 유엔 결의안에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정권자가 실제로는 미국인 셈입니다. 유엔에서 종전 결의안이 상정되어도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은 부결됩니다. 결국 미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평화를 위한 당연한 논리를 편 뒤 종전선언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특히나 북핵 제거를 위해서도 종전선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미국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볼 때 간덩이가 부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미국은 휴전 상태를 단지 북한 견제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란 직책이 쉽게 얻어지는 직책이 아니죠. 지금은 오히려 한국과 군사적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모습을 보입니다. 국제연합기구 군대 조직을 미국만을 위한 도구로 아무렇지 않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다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연설입니다. 괜히 미국 심기만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반응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불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뭔가 작정한 듯 일부러 종전선언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한국 정부 이후 행동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최근 반중국 군사조치에 한국 참여를 미국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9월 15일자로 중국 화웨이에 미국제 장비로 만든 물품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당장 한국은 수출에서 마이너스가 옵니다. 화웨이의 판매를 희망하는 회사는 미국 상무부의 개별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농부에게 괭이를 팔아놓고 그 괭이 사용에 일일이 허락을 받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장비만 문제가 될까요? 모든 기업의 고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미국 제품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중국과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교역 비중이 큰 회사와 국가일수록 이 고민은 커지게 됩니다. 대체 수단이 있다면 대체 수단을 찾을 것이고 가능하다면 자체 개발을 하려 할 것입니다. 산업용 기계와 전투기와 같은 기계는 다릅니다. 산업용 기계는 팔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는 것인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기계라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국이 반도체를 팔면서 인텔 CPU가 사용된 컴퓨터나 휴대전화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장 논리로 중국이 첨단 기술로 무장하는 걸 첨단 기술을 가진 국가나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득실을 따져 침묵하고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이 옳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연설로 미국의 반기를 들었다기보다 앞으로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대중국 문제, 대일본 문제에서 미국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평화를 바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에 반해 동맹이라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거론하고 말장난과 이벤트로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들이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들이받기도 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연설 내용 자체로 보면 미국이 반박할 여지도 없습니다. 앞뒤로 가득 채운 말이 평화와 안정입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될 만큼 한국이 변했다는 것이죠. 미국 상무부가 인텔에 대해 화웨이 판매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심사 대기 중입니다. 미국 기업은 되고 한국 기업은 안 되고 만약 이런 모습이면 미국이 제재하려는 것이 중국인지 한국인지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작년 일본 무역보복이 한국 길들이기 미일 합작품이라는 말이 돌았었는데 설마 그런 것이 아니겠죠? 길들인다고 길들 정부도 국민도 아니란 걸 이제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은 트럼프는 좀 의아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망나니 칼춤 추듯 행동을 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할 말 다 해버리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문재인 정부와 한국인이 끔찍하다고 표현했겠어요.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데 실상 되는 건 없고 한국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반박 못할 명분을 확보하는 솜씨는 가히 신급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에도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